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겠습니다. 토트넘이 북런던 더비에서 아스날에게 2대3으로 패배하면서 사실상 자력으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오늘 경기 정말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토트넘은 휴식을 많이 취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우위에 있었지만 경기 감각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고, 반대로 아스날은 경기 감각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체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약간 문제를 보이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토트넘이 좀 유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경기를 후반전으로 끌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전반전에만 3골을 내어주면서 경기의 추가 많이 아스날 쪽으로 기울었죠. 그 3골을 뒤집기에는 토트넘이 조금 역부족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운도 안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로메로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온 거, 반더벤의 골이 옵사이드로 취소가 된 거, 그리고 마이클 올리버 주심의 판정도 토트넘에게는 조금 불리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스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발생하는 파울에 대해서 거의 불어준 기억이 없고요. 심지어 벤 데이비스가 사타구니를 차였는데 그걸 거의 굉장히 가까운 눈앞에서 봤는데도 페널티킥을 불지 않았습니다. VAR이 아니었으면 그냥 페널티킥 없이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마이클 올리버의 그런 판정은 굉장히 조금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의 따라주지 않는 운, 또 판정에 또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이 패배의 원인들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 경기에서 패배의 가장 큰 요인은 세트피스에서 2골을 허용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경기 분석을 위해서 세트피스 실점 장면을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봤는데요. 세트피스, 아스날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반대로 토트넘은 세트피스 수비에서 굉장히 엉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오늘 경기에서 승패를 가른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인 세트피스에서의 토트넘 수비,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토트넘이 호이비르의 자책골로 첫 번째 실점을 내어주는 장면인데요. 아스날의 세트피스 전술이 아주 확실하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날의 선수들은 대부분 다 먼 골대 쪽에 포진하고 있고, 토트넘 선수들은 그것에 대한 대인마크 없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골대 앞에서 지역 방어를 하고 있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스날 선수들이 다 골대 뒤쪽에 있기 때문에 토트넘 선수들이 이 선수들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코너킥이 이쪽에서 날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킥하는 선수를 보느라고 대부분의 토트넘 선수들의 수비의 시선은 다 이렇게 공을 향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스날 선수들이 어느 쪽으로 파고 들어오는지 토트넘 선수들이 위치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 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아스날의 세트피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의 명확한 컨셉은 바로 이 벤 화이트입니다. 화이트가 코너킥을 차기 직전에는 비카리오 이렇게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앞쪽에서 이렇게 비카리오를 막으려고 몸싸움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주심이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제재를 가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카리오 뒤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코너킥이 시작이 되면 바로 이렇게 마치 농구에서 스크린 플레이 하듯이 앞쪽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코너킥이 시작되는 순간 벤 화이트가 앞쪽으로 와서 비카리오를 막기 때문에 킥하는 순간에는 아무래도 주심의 시선이 골키퍼 쪽으로만 집중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특별히 제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쪽에 있었던 아스날 선수들이 이렇게 막 흩어지면서 산계에서 빈 공간으로 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자책골을 허용한 호이비에르입니다. 호이비에르의 시선 보이시나요? 지금 뒤쪽을 전혀 보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공이 날아오는 코너 쪽만 보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토미야스가 뒤쪽에서 접근하면서 호이비에르보다 더 골대에 가까운 이 자리를 선점을 하게 돼요. 지금 보시면 토미야스가 상대 공격수인데 호이비에르보다 더 골대에 가까운 쪽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공이 날아오면 호이비에르는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지금 보시면 토미야스가 이 위치에 있고 호이비에르는 지금 이 위치에 있게 됩니다. 토미야스가 골대하고 더 가까운 상황이 돼요. 이러다 보면 호이비에르는 골대로부터 더 먼 거리에서 수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맙니다. 골대 쪽을 향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공이 날아왔을 때 몸이 기울어져 있다는 건 머리가 이 방향을 향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이 날아와 맞는 순간 머리가 이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럼 맞는 공은 골대 안으로 빨려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러면서 자책골이 나온 거예요. 결국 이 자리를 잡았던 호이비에르, 그리고 호이비에르보다 더 안쪽 자리를 잡았던 토미야스, 저는 이 자리 싸움에서 일단 승부가 갈렸다라고 보고요. 이런 장면은 카이 하베르츠의 3번째 쐐기골에서도 나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코너킥을 올리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 선수들은 먼저 골대인 이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화이트는 비카리오 골키퍼 뒤에 서 있고요. 마찬가지로 토트넘 선수들은 이렇게 지금 지역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각도로 보실까요?
아스날 선수들이 파워포스트보다 뒤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선수들의 시선을 볼까요? 아스날 선수들이 이렇게 아예 골대 뒤쪽으로 다 몰려있기 때문에 토트넘 선수들의 시선은 코너킥을 차는 선수 한 명한테 다 쏠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시선이 다 코너킥을 차는 쪽으로 향해 있죠? 자, 그리고 코너킥을 차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에 있었던 아스날 선수들이 다 흩어지면서 전방으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비카리오 뒤에 있었던 벤 화이트는 앞으로 나서면서 또다시 비카리오를 방해해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코너킥을 차는 선수들만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로메로와 그리고 반더벤, 다른 수비들이 뒤쪽에서 들어오는 아스날 선수들이 어디로 파고 들어가는지를 잘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방에 있던 카이 하베르츠가 이 빈 공간으로 들어와서 반더벤과 로메로의 사이의 간격, 이 간격 사이를 파고 들어와서 이 사이로 들어와서 헤딩슛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로메로의 위치 그리고 반더벤의 위치, 분명히 두 선수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고 그 사이로 카이 하베르츠가 이렇게 파고 들어와서 거의 프리 헤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 번째 실점을 하게 된 거죠. 이 세 번째 실점이 들어가는 순간 사실상 토트넘이 승리하기란 거의 힘든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0대3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러다가 정말 또 대패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는데 라야 골키퍼의 실수를 로메로가 득점으로 연결을 했고 또 페널티킥을 따내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경기가 후반전에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그러나 결국 뒤집는 데는 역부족이었죠. 이러다 보니까 세트피스에서 내어준 두 골이 너무나도 좀 치명적이 아닌가. 아스날은 세트피스 준비를 잘했고 토트넘은 세트피스에 대한 수비 대응, 수비 전술 너무나 좀 부족했던 두 감독의 세트피스에 대한 접근에서 이 승패가 좀 많이 갈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더 아쉬운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날이 굉장히 힘든 일정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후반전 가면 갈수록 좀 기동력이 떨어지고 선수들 사이에 간격이 좀 벌어지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토트넘이 전반전에 정말 세트피스 수비만 관리 잘했어도 그래서 3골이 아니라 한두 골만 줬어도 후반전에 충분히 뭔가 일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상황이 좀 더 아쉬운 것 같아요. 토트넘은 라인을 올리는 수비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부카요 사카의 두 번째 골이 또 그런 장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쉽지만 그 이야기는 매번 여러 번 늘상 했던 거기 때문에 오늘 실점 장면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았고요. 오늘은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 아쉬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패배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토트넘은 자력으로 4위를 진출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고 아무래도 빌라가 조금 승점을 드랍하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력 진출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토트넘이 앞으로 상대해야 되는 팀들이 상성상 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첼시라던가 또 리버풀과의 안필드 원정 그리고 극강의 팀 맨시티 이런 경기들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빌라가 조금 엎어지지 않는 이상 토트넘이 스스로 4위에 오르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진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빌라의 경기를 주목하게 됩니다. 빌라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가 주중에 1차전과 2차전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껴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체력적인 소모를 많이 해준다면 앞으로 남은 경기가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심정적으로는 남의 팀이 좀 잘 안 되면서 우리 팀이 잘 되길 바라야 되나 이런 상황까지 또 온 게 너무나 갑갑합니다. 최근 축구 보면서 기분 좋을 일도 별로 없는데 오늘 토트넘이 여기서 좀 기쁨을 주길 바랬는데 아무래도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2주간 쉬면서 떨어졌던 경기 감각이 오늘 경기로 인해서 좀 살아났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0대3으로 무기력하게 패배한 게 아니라 2대3으로 따라가면서 졌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약간의 좀 자신감은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경기 후반전이 아니었나 싶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첼시가 경기가 많아요. 첼시도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첼시를 상대로 체력적으로 좀 우위를 가져가는 경기를 하면서 또다시 전반에 이렇게 허무하게 실점하지 말고 세트피스 수비도 좀 준비를 해오고 라인도 막무가내로 좀 올리지 말면서 실점을 안 하는 경기를 펼쳐줬으면 좋겠고요. 또 최근 메디슨이 굉장히 부진한데 메디슨을 선발 기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문제점을 열거하자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좀 끝도 없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또 반복적인 이야기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트피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은 또 이 토트넘의 여러 가지 문제점, 세트피스라면 또 세트피스, 그 이외에 다른 것이 좀 더 문제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